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신임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죠. 이 신임 교황 선출이 트럼프 이 행정부에 갖는 국제 정치학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이 질문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오자마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이거 뭐 종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은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네. 그런데 이 레오 14세가 교황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유럽 사람들 또는 뭐 유럽이 아니라도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네. 그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의 그 추기경들이 교황이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사람이 됐다는 것이 뭐 그것이 국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미국 사람이 교황 역사상 첫 번째 미국 추기경이 교황이 되었다라는 그렇죠.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그 트럼프가 그 최근에 대세를 거스리는 일을 하는데 최근의 대세는 그 전통이라기보다도 전통이나 도덕이라기보다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면 어떠냐, 동성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그것을 요새 woke라고 그러잖아요. WOKE. 예, 깨시민. 깨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통적인 것만 고수하는 거는 그 고루한 사상이다라고 네.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사상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교황이 그 교황 된 다음에 그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그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네. 가정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풍조인데 네. 그것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네. 또 트럼프가 이제 그거랑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네. 바로 트럼프를 적극 두둔하는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한테는 물론 이제 이 지금 도덕적 싸움 또는 사상적 싸움을 하는데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그런 민감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란 여성과 남성의 유니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모양이랑 똑같네요. 트럼프가 그거 한다고 난리가 남자와 나잖아요. 여자의 성 두 개만 인정하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저런 꼴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교황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트럼프의 그 수수히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은 네. 이 대세를 거스르는 그 싸움에 힘을 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은 의미 같아요. 신임 교황 선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트럼프가 아주 기분 좋아했고 네. 미국 사람이 나왔다고 또 좋아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자기가 싸우는 이게 사회적인 싸움이겠죠. 정치라기보다도 그렇죠. 거기에 뭐 아주 결정타를 날려주는 거 언급도 해줬고 이야. 그 남자와 여자의 유니온이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랑 싸우고 있고. 그게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때죠. 저도 그 판결을 보고. 그러면. 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또 대세였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중국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랑 관련된 얘기 중에 최근에 서해 바다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들은 그게 뭐 지하자원, 그러니까 대륙분 개발 이런 거랑 관계 없다라고 자꾸 항변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한중 관계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좀. 네, 이거는 지금 중국이 무슨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건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시설 구조물을 본 어떤 전문가도 네. 그것이 단순히 뭐 물고기를 기른다라든가 무슨 연구를 한다든가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필히 그 영토 확장의 이 야욕을 갖고 네. 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임이 틀림없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다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런 거 만드는 것이 원래는 안 되는 거가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몇 년 있다 보니까 전부 군사시설로 판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서해 바다에 군사시설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건설했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하고도 상당히 우리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가서 그걸 부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바다 앞에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우리가 그 이오도라는 그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훨씬 더 보강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의 이런 그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격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중국이 거기다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 우리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가서 부시면 전쟁되니까 그건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 한중 관계 당연히 이건 안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중국이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하는 나라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칠광구도 일본과 협조해서 개발을 해볼까 하다가 그게 사실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멈춰진 것 같은데 이 대륙붕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관심 중국하고 서해 바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 국제법을 중국이 완전히 무시하고서 중국이 서해 바다에 금을 하나 넣었습니다. 선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동경 124도선이에요. 그 124도선을 이렇게 쭉 긋고 보면은 서해 바다의 72%가 중국에 속하게 돼 있고 28%가 한국에 속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다 줄을 걸 수 있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영토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12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킬로미터로는 22km쯤 돼요. 거기까지를 영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 앞바다에서 22km까지는 바다지만 우리 땅입니다.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중국 이제 육지에서 22km, 고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공해는 마음대로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중국이 터무니없이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운 124도선을 거놓고 우리나라 배가 그런 124도보다 서쪽으로 가면 중국에 와서 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양법으로는 완전히 반칙을 범하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 언제 그 중국 해양법이 중국이 바다를 얼마나 그 법적으로 무시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 그 완월도에서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도들 다 가져와서 중국이 이 동네 바다 다 자기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그건 뭐 터무니없는 일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굉장히 환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말씀 나온 결에 그 연장선상에서 만일 대만 해협에서 이거 가정이지만은 그 중국과 대만 양안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일본의 스탠스는 어떤 것일 거냐? 일본이 참전할 수 있는 거냐? 뭐 참전할까 하는 뭐 이거는 좀 우문현답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박사님의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일본이 그 대만 해협에서 그 대만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 물론 대만이 먼저 공격할 때는 지금 0이고 중국이 공격을 해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날 경우에 일본은 참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한 3년 됩니다. 그렇죠. 한 2021년, 2020년 그 무렵인데 이제 일본 현 정부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소다로라는 전번 총리, 그러니까 아베보다 더 앞에 총리라는 사람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그것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본은 참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참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은 거기에 참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상 일본 헌법은 일본은 국가 전략의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평화헌법이죠. 평화헌법에 군대도 안 갖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 했는데 그 일본의 평화헌법을 써준 미국 정부가 일본의 그와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헌법 조문은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미국이 너는 죽어도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야라고 써준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고맙다, 환영한다. 예. 뭐 이거 완전히 그러죠.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금년 3월 30일일 거예요. 네. 그 피터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때 일본 국방장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본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도 다 참전하는 하나의 전역 완 띠어터라고 완 띠어터. 전쟁을 하는 곳을 이제 띠어터라고 그래요. 예.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로 보고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중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네. 그 여기는 일본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필리핀까지 다 참전해야 된다라고 한국, 얘기를 필리핀까지? 했는데 네. 피터 엑세스가 거기에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요. 5월 중순에 네. 미국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거기 한국까지 북한까지 다 끼는 거로 이렇게 그런 전쟁 연습을 미국이 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일본은 참전할 거가 아니라 네. 다 참전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을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전까지 갔다 왔죠. 예. 아주 대단한 순방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오늘 저 네네. 본론으로 진행해 네네. 주시죠. 네. 예, 제가 그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국제 정치적으로 정말 그 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자기 그 홈페이지에다가 히스토릭 위크 히스토리 역사적인 주간. 역사적인 주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예. 그 역사적인 주간이 이제 그 5월 18일 날 일요일 날 그 앞에 일주일 네. 5월 12일서부터 17일이 토요일인데 그 일주일이 정말 대단한 한 주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동 순방 얘기하기 전에 그 중동 순방을 1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12일 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뭐 타결이라기 보기보다도 90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그리고 90일 후에 다시 결정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이 네. 미국이 꼬리 내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우리나라 언론은 그 상황 분석이 조금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던진 날이 4월 2일입니다. 그렇죠. 4월 2일 날 던졌는데 그때 그 우리 유 박사님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랬습니다. 뭐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 말이야. 미국은 이렇게 관세가 약한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세다 하고서 네. 쭉 도표가 있었는데 네. 그 맨 위에 있는 거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미국한테 6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근데 미국은 34%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이 제일 중요한데 봐라. 중국은 우리 상품을 안 산다. 네. 67이나 붙이지 않느냐. 우리는 34밖에 안 붙이는데. 예. 그런데 5월 12일 날 잠정협상 타결 결과가 중국은 미국과에 대해서 10% 붙이고 미국은 30%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7대 34가 10대 3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완전히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2배였는데 미국보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3배를 붙인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2배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미국이 3배 많다. 네. 그리고 저기서 중국이 미국과의 10%밖에 안 붙이는 건 뭐냐면은 그냥 시장 개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달러짜리가 중국 가면 110불이다. 예. 그럼 한 10% 정도는 그는 그냥 자유무역 개방한 거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을 미국한테 개방한 꼴인데 네. 저게 어떻게 중국이 이긴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언론이 상황 분석에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에 연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언론인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 옛날에 박사님이랑 그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적중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우리 언론은 한결같이 그때도 그저 선거하면 당일까지도 뭐 트럼프가 이기네. 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박사님과 우리 워널드 TV는 끝끝내 그렇죠. 일관되게 그 정확한 분석을 했다. 그 언론인들이고 또 자기들 기사 쓰는데도 저거를 따라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자기는 우리를 따라오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세이브 페이스했다. 예, 체면 안 그러니까 구겼다. 지금 아주 딱 4월 2일하고 5월 12일만 보세요. 그래요. 4월 2일 현재 네.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 67% 관세를 붙이고 네. 미국은 34. 사. 그러니까 중국이 2배 많이 붙이고 있었는데 네. 5월 12일 일단 잠재협정에서 중국은 10%, 미국은 30%. 네. 미국이 3배를 더 붙이는 거로 중국이 2배였는데 지금 미국이 3배로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중국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10%라는 숫자의 의미 네. 중국이 시장을 개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거가 우리 물건 내려가 막 사라고 규제하지 말고 네. 니네가 우리한테 팔듯이.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미국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 맞죠. 예,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언론인들이 우리 유튜브 우리 채널에 구독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기사 쓰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가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 언론인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박사님 말씀을 기사에 반영하시면은 좋은 기사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어주시죠. 네. 예,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제가 우리 오늘 제목을 중동 평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중국을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네.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끝나는 해예요. 예. 그때 아마 이 중동 평화를 이루간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다음번에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 그리고 바레인하고 UAE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네. 그 나라 대통령을 불러다가 네. 3명이 평화 조약에 사인한 겁니다. 예. 평화라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저거를 통칭해서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 오코. 아브라함 오코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네. 내가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지. 네. 저걸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말을 붙였는데 네.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나라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저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적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국은 이스라엘과 공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없애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저것을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그러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미국이 간접적으로 도와줬지만은 뭐 수단이라든가 모로코라든가 이런 네. 나라랑 어코드를 더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아브라함 어코드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또 자기를 인정하게 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예. 이집트가 거기서는 중동에서는 한때 맹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6.1 전쟁에서 워낙 그냥 뭐 처참하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넓은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거였는데 그거를 다 뺏었다가 돌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예.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대폭 확장한 것이 예. 트럼프의 그 중동 방문인데 여기서 그 이번에 방문한 데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조금 뿔룩하게 나온 데가 카타르입니다. 예. 그 옆에 뭐 도시국가 비슷한 그 UAE 예. 요 세 곳을 방문했고 예. 세 나라를 방문했고 그리고 시리아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시리아의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불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4명 만난 거예요. 이번 예. 방문에. 예. 그래서 그 보니까 사우디, 뭐 이집트 그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란 정도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진짜 노골적인 적대국은
별로 없을 정도로 예. 트럼프가 이 중동을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 예. 그 이번 여행만 잠깐 하기 전에 그 한번 아브람 오코드라는 그 저 용어는 예.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나라가 하나하나 많아지는 과정을 아브람 오코드라고 그냥 보시면 예, 됩니다. 정상 과정. 예. 아브람 언약이죠. 언약. 이게 예. 성경 말씀 언약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UAE 예. 뭐 저 돈 엄청나게 만든 나라죠. 그렇죠. 바레인 그렇고 모로코, 수단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예. 카타르 예. 그리고 시리아가 들어갔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나라를 이렇게 많이 들렸는데,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즈니스 트립으로 봅니다. 예. 돈을 엄청나게 챙겨온 거예요. 네. 뭐 물론 돈을 가져온 것이라기보다도 너 우리랑 이제 거래해가지고 예. 그 거래 약속이 그 지금 세 나라의 거래 약속이 3.2조 달러입니다. 네. 3.2조 달러면 대한민국 1년 GDP의 2배예요. 네. 거의.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단 3일 만에 예. 3일 만에 가서 예. 거래 성사한 것이 한국 GDP의 2배다. 역시 이건 뭐 역시 그냥 거래의 기재군요. 나쁜 말하면 역시 장사꾼이고 네. 뭐 거래의 도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는 뭐 4조 달러라고 또 이제 또 과장도 하고 예. 그리고 여행 끝날 무렵에는 앞으로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10조 달러면은 예. 지구에 말이죠. 1년에 예. 10조 달러 이상 GDP를 내는 나라가 미국, 중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2년치가 10조 달러입니다. 이야. 근데 앞으로 자기 임기 중에 중동하고 거래를 10조로 늘릴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그 미국 뉴스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갖다 놓고 완전히 뭐 젤렌스키처럼 박살을 그 내버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아니 엊그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미국이 난민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난민이 다 백인이에요. 네. 그래서 백인을 난민 그러면 백인이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트럼프가 바라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죽음에 당면해 가지고 우리가 구출해 줄 거다. 예. 근데 이번에 사우스 아프리카 그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네. 그 사람이 우리는 그 흑인을 백인 농부를 죽이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그 장면 묘지 십자가 있는 거 이런 걸 전부 동영상으로 하고 보라고 저거 보라고. 네. 이거는 뭐 외교 치고서는 거의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하는 거야 하고서 뭐 완전히 그냥 뭐 당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로 이 용어를 우리가 방송할 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볼이라는 말이죠. 볼. 트럼프야말로 정말 무지막지한 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 깡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그 언론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거 대통령이 저거 할 사람이 누구 있냐고 말이지.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 인기는 굉장히 요번에 그 트럼프 그러니까 원래 그 대통령 인기가 50%가 아니라 40% 넘으면 잘하는 거로 칩니다. 그렇죠. 원래 40을 잘하는 거로 치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가 53을 기록해가지고 정말 잘하는 거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절대 소개 안 되죠. 소개 안 되죠. 이번에 중동 방문한 데면 55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야. 그 뭐 돈 벌어오는 대통령 왜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여행 중에 한 말이 make money, not war. 예, 전쟁 말고 돈 벌자. 예. 전쟁은 그만두고. 무역하자. 예. 근데 저게 그 국제 정치학의 이론으로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의 맨체스터 티어리 오브 워 앤드 피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맨체스터 이론.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라는 거는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산업이 제일 발달된 도시가 맨체스터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나온 이론인데 네.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고 국가들끼리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 평화가 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자.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맨체스터 이론이 Let's trade, no war, not war 이런 겁니다. 예. 장사합시다. 전쟁하지 말고. 이야. 국제 무역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론을 맨체스터 학파가 만들어낸 겁니다. 네. 맨체스터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Make money,
예. not war. 네. 돈 만듭시다. 돈 봅시다. 전쟁하지 말고. 예. 근데 이번에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돈 많이 번 얘기. 뭐 그냥 그 구체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카타르라는 나라가 네. 저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북도 정도 사이즈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10만인데 네. 카타르가 11,000입니다. 킬로미터로. 아, 예. 그러니까 뭐 10분의 1 조금 넘는 나라인데 카타르가 미국 비행기 보잉이 지금 요새 좀 헤매고 있습니다. 네. 보잉이 그 유럽한테도 밀리고 막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2천억 달러를 발주를 했습니다. 예. 보잉 787이라는 그 대형 여객기 160대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놀란 거가 아니 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가 저렇게 큰 비행기 160대까지 사가지고 예. 뭘 하겠다는 거지 할 정도로 예. 하여간 2천억 달러를 저 비행기 160대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저기 갔을 때 보니까 트럼프 옆에 그 보잉 사장이 와 있고 또 그 옆에 제너럴 일렉트릭 네. 저 엔진이 GE 겁니다. 아, 주의. 그러니까 저 비행기 한 대 팔 때마다 엔진은 2대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사장 예. 와서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떠냐고 말이야 물어보니까 보잉 사상 최대의 계약을 한 번에 맺은 거다. 혹은 뭐 저 대형 여객기 160대를 한 번에 사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뭐 저도 특파원 저거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요. 백악관 회담하고 그때 당시 뭐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게 뭐 대통령이 우리 이제 당선돼서 백악관 초대 와서 하고 그 자리에서 보잉 사양 부려서 우리도 경제력이 있다. 그렇죠. 보잉 몇 대 구매하겠다. 딱 그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 파워풀해 보이고요. 그럼 그때는 그 뭐 저렇게 대형 구매가 아니고 몇 대 사는데도 야 한국이 이 정도다 하는 게 그럼요. 미국 뉴스에서 보잉이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한 비행기 회사가 아니라 네. 저게 미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회사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카타르도 그렇지만은 사실 중국의 등소평이 네. 그 보잉사가 있는 시애틀을 가서 예. 그 비행기 그 큰 거 747을 보고 저 등소평이 그랬다는 게 저게 뜨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가 그 그리고 거대한제. 예. 우리도 이제 사회주의 그만하고 예. 미국처럼 이런 거 해야 되겠다고. 맞아요. 그 보잉이 상징하는 그 보잉은 저 미국에 지금 헤매고 있지만 미국의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봐요. 뭐 네. 이번에 그 차세대 비행기도 다 저기서 만들고 네.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도 우리나라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 아니라 미국 뉴스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X를 보면 나오는데 예. 저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한테 네. 이스라엘한테 항복하라고 데모하는 겁니다. 아 예. 뭐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질상 끌고 죽기만 우리만 죽냐 이거지. 그래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 하마스 보고 이제 그만 항복해. 싸우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네. 항복하라고 나와서 시위 벌이는 네. 저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거꾸로죠. 거꾸로죠. 이런 일들이 예. 지금 다 최근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어떻게 그 칭찬을 하냐면은 부시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폭탄과 탱크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네. 비참하게 실패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중동을 단 3일 만에 예. 그 미국의 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존경심으로 중동을 다 변화시키고 왔다. 네. 그 힘을 있는 힘을 아주 잘 활용한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의 그 국제 전략의 기본은 미국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네. 그럼으로써 전쟁할 일을 없게 하겠다. 네. 바로 이번에 가서 한 겁니다. 뭐 가서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또 협박을 엄청나게 하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는 전쟁하러 갔는데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네. 트럼프는 가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예. 국가 안보도 아주 좋게 만들고 왔다. 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반대하지 않고 미국하고 거래하게 되면은 미국의 위협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돈과 안보를 한꺼번에 챙겼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번에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네. 그 뭐 글 보시면은 예. 글이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한번. 우리 야. 영문과 출신 읽어보셔야죠. 예. 아, he's 히스토리. promoting 그러니까 business 그 위에 히스토릭 앤드 언팅커블. 맨이에요. Historic and
unthinkable,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peace deal 미션, 그렇죠. 평화 미션이 평화 협상의 사명을 예. 했는데 역사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와 prosperity and peace를 증진시켰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렇죠. 저거는 only President Trump can do this. 트럼프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야, God has saved him. 그 뒤가 더 July 13th, 2024, he saved America and the world. 야, 최고의 찬사를 보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평화 협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으로써 비즈니스, 예. 기업과 예. 번영과 평화를 증진시켰다. 예. 오로지 트럼프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작게 썼지만 저 말이 상당히 의미심한데 예. 하나님이 예. 2024년 7월 13일 날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살려준 거다. 저 펜실베니아 총알 맞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7월 맞아요. 13일이. 그래서 그는 미국과 세계를 구했다. 이게 뭐 저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정말 정말 멋지게 썼네요. 그래서 내가 그 X에 지금 떠 있는 걸 제가 보고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가 2%더 오른 거로 그래도 야. 53으로 되게 높았는데 55로 올랐습니다. 네. 참 통쾌한 기사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방문 중에 네. 이거는 이제 이건 뭐 팩트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6천억 달러어치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네. 카타르에 가서는 1조 2천억, 아주 무지막지한 거예요. 1조 2천억. 그러네요. 그리고 예. UAE 가서는 1조 4천억. 예. 뭐 제 나라들이 전부 뭐 그냥 부자 나라들이죠. 이야. 정말 부자들인데 뭐 그냥 석유 때문에 뭐 일 안 해도 돈이 펄펄 펑펑 넘치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부 그 돈을 미국에다 흡수를 한 겁니다. 3조 2천억 그러니까 토탈로 이야. 거기 이제 데이비드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 폭스 뉴스를 인용해서 올리고 이야.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니냐. 그렇죠. This is what leadership looks like. 예. 바로 저거가 우리가 돈 액수만 따지는데 저건 뭐냐면은 중동의 돈을 다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써 중국으로 가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의 돈을 다 흡수해가지고 중국으로 투자할 돈을 없애는 거. 네. 거기서 아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다 투자하세요. 중국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 겁니다. 거의. 이야. 그러니까 투자액이 1조 4천억, 1조 2천억 그러면은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7천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야. 1년 GDP에 해당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저 그냥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라 네. 뭐 비교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죠. 거래의 규제시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 뭐 아주 많이 나와요. 트릴리언. 미국이 새로 돌아왔다 해놓고서 예. 저쪽 사우디에서는 6천억, 예.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1조 2천억,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UAE 가서는 1조 4천억. 그래서 삼국 방문으로 3조 2천억. 그것도 달러로 우리가 빌리언 단위는 여러분 들었지만은 트릴리언 단위를 들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1조 이상 GDP 넘는 나라가 세계 10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11등, 12등 그 정도인데 네. 1조 6천억, 1조 7천억 그 사이거든요. 그렇죠. 1조 넘는 나라가 10몇 나라밖에 안 되는데 투자액이 갖고 3조가 넘으니 이번에. 이야. 저 단위가요. 트릴리언. 우리 단위가 달러로 줘야 예, 돼요. 달러로 그것도 굉장히 길면은 읽기가 어려. 미국은 이제 1000단위로 잘라 있잖아요. 뭐.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미국 트릴리언이 우리나라 돈 1,400조입니다. 천문학적 수준. 미국 1조가 그러니까 1원이 1달러가 1,400원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방비를 천조국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했는데 그렇죠. 저기서 트릴리언 붙이니까 이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 지금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겠죠. 아메리카 집에. 예.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6천억을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국 무기를 1,420억 달러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네요. 1,42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방비 3년치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저건 무기값만. 무기가. 이야.
그러니까 저건 또 뭐냐? 중동을 완전히 미국 군사에 엮이게 했고, 그렇죠. 미국 경제에 엮이게 했고, 그럼으로써 중국이 거기에 영향력을 못 미치게 했고, 러시아가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한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420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니, 네. 그러니까 저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동맹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그 돈 액수 플러스 정치적인 의미는 이제 러시아 아웃, 중국 아웃. 트럼프가 참 이런 저 살인 포즈 이런 것도 참 멋지게 하는데 저 참 엄지척하면서 저 사람이 그 아주 배우예요. 배우예요. 뭐 저분이 방송 언론도 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일 인기 좋았던 그렇죠. 그 무슨 프로다 했어요. 어프렌티스 해가지고 맞아요. You are fired. 이거 파이를 해고야. 거기서 맨날 한 얘기죠. 이야. 뭐 배우 저쪽 중동 저 국왕이 이렇게 다 사우디 국왕. 저 굉장히 프라우드한 친구들인데 두 손 딱 잡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He is treated like a king. 아, 왕처럼 행동한다. 왕처럼 대접받았다. 대접받았다. 트리티드 수동태로. 예. 왕처럼 대접받았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인데 다 평민인데 예. 저기는 왕 아니에요. 그래도 귀족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서 난 저 1,420억 달러 참 어마어마하다. 네. 우리나라가 그냥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예, 년. 예. 그 월급까지 다 친 거가. 네. 제가 저렇게 아주 굿뉴스라서 여기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끝나는 날 마지막 방문하는 날 will be 예. well over 10 trillion. 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동에서 지금 3.2조 달러어치를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향후 네. 10조까지 올라갈 거다. 이야. 그러니까 10조라는 거 참 상상하기 well 어려운. over 10 trillion 10조를 훨씬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저기는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부풀림도 있었을 거예요. 네. 부풀림 뭐 저선 부분 잘 부풀리니까. 네. 참 대단한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박사님이랑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쾌한 뉴스를 우리 경제에서도 또 우리 정치가들도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담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고무되고 이 통쾌함에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오늘 프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되는 새삼원 월드 TV